오늘 오후 3시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자, 이 선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장 대표도 오늘 선고 직후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내용의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지금 아마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 전한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좌고민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한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제가 그동안 당대표를 맡아서 처음에 입장을 한번 내고 그냥 같은 입장을 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입장을 발휘해왔고, 대표의 입장은 그만큼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일에도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내고, 이미 이제 그때쯤이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가면서 19일이 어떤 큰 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체제로 가면서 19일, 오늘이죠. 윤 전 대통령의 선고, 1심 선고일이 아마 큰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화면 이렇게 볼까요? 지금 전륜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전륜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고, 중요한 건 이제 어젠다의 전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륜이 아니라 전환이 중요한 어젠다가 돼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저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정관희 대변인님? 사실 당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왜 지금 바꾸게 됐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불법 계엄하지 않고 탄핵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 나왔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새로운 당명으로 중도 외연 확장하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필수 조건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과감하게 그 얘기를 장동혁 대표나 또는 당 지도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절윤이 아니라 전환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환이 아니라 절윤이에요. 그러니까 절윤이 뭔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당 지도부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명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국민들은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고 이거 대신에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부터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3시에 1심 선고 나오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도 그에 맞는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1심 선고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된단 말이에요. 분명 장동혁 대표도 고심에 고심을 더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국민의힘의 변화의 첫 단추가 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윤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장동혁 대표의 입장, 노선이 변화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짜증나게 한다기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수도권 민심을 완전히 거스르는 당의 이 지도부 노선 때문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핵심은 절윤, 계엄을 우리 당은 반성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도 메시지를 낸다고 합니다. 아마 절윤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주목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지난
8일 토크 콘서트 이후에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원대 대변인님, 예.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 냅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진 못했는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또 사건이 갖는 판결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침묵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그동안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새로 낸다고 하더라도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게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이었고 사실 계엄 선포할 때부터 불법 계엄이라고 규정을 했었잖아요. 그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내란 피고인 구형. 자,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은 사형 구형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과연 1심 재판부인 지기현 판사의 재판부가 1년 2개월 동안 443일 동안 심리를 거친 끝에 오늘 결론을 내릴 텐데요. 양지인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네.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지 좀 애매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구속 일수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를 크게 지적을 하면서 그게 주된 이유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지기현 판사가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심증을 확인하는 그러한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판단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판시를 할 때 어떻게 풀어낼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명확하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 재판부의 판단이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1심 재판부의 입장으로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한 수사권의 인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